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설계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생물학적 설계는 단순히 미생물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미생물이 어떠한 농도와 부피로 어떠한 체류 시간과 부하 조건에서 워시아웃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계산하고 검증하며 운전 및 제어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최대량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미생물 수율과 최대 비증식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값으로부터 식종 미생물의 농도, 소화조의 유효 용량, 즉 미생물의 부피, 체류 시간, 최저 유기물 부하, 워시아웃 제어 조건이 모두 결정됩니다. 이 두 값이 없는 상태에서 세워진 설계는 절대로 생물학적 설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운전 단계에서는 초기 식종 미생물 농도와 양을 기준으로 유기산 농도와 알칼리도 같은 핵심 지표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소화조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기성 소화는 경험이나 감으로 운영하는 공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과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수치 없이 운영되는 현기성 소화는 절대 정상적인 공정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56% 등의 잘못된 소화 효율 개념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업계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오류인데 몇몇 기업들은 아직도 56%, 70%, 80% 같은 소화 효율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설계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 설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기물 기준으로 임의의 효율을 설정하는 것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된 소화조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기성 소화에서 설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유기물이 아니라 미생물입니다. 초기 식종한 미생물의 양이 유지되느냐, 워시아웃이 발생하느냐가 정상 운영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설은 이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어떤 대기업이 소화 효율을 56%로 설정해 설계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오류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도 불가능하고 탈수는 비정상적이며 법적 기준에 맞는 폐수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내 대부분의 플랜트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일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에서는 왜 소화 효율 56%를 적용하면 안 될까요? 어떤 대기업이 가져다 쓴 56%라는 숫자가 왜 오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값은 하수슬러지 부하의 구성 비율에서 나온 숫자일 뿐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슬러지의 부하는 약 56%이고 잉여슬러지는 약 44%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하수처리장별로 약간의 오차로 인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생슬러지가 100% 분해될 때 전체 중 56%가 분해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반 유기성 폐기물에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기물의 정상 소화 효율은 100%입니다. US EPA와 메카티도 개념적으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6%를 설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미생물을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잉여슬러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잉여슬러지는 처리해야 할 오염물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통성 현기성 박테리아이며 현기성 조건에서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로 전환되는 주요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잉여슬러지를 고온 고압으로 전처리해 버리면 미생물이 모두 사멸하여 유기물로 변하게 되고 이를 생슬러지와 함께 투입하면 소화조에는 수력적 과부하 때문에 미생물이 워시아웃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소화조는 조기 셧다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워시아웃이 발생하면 소화조 내부 미생물은 dx/dt가 0보다 작게 되어 미생물은 소화조에서 배출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결국 소화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됩니다. 유기물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조 안에서는 단순 희석,
축적이 반복되고 배출되는 소화액에는 미생물의 미분해된 유기물이 그대로 포함되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탈수는 급격히 악화되어 탈수 케이크의 함수율이 86%까지 상승하고 악취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병원성 세균 발생 위험까지 높아져서 결국 폐기물로 재처리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소화액은 탈수 후의 폐수처리 공정에도 심각한 과부하를 일으켜 반복적인 셧다운을 유발합니다. 결국 탈수와 폐수처리 공정 전체가 동일한 실패 패턴을 끊지 못한 채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물 기준으로 효율을 설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설계가 아닙니다. 혐기성 소화의 설계 기준은 오직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농도, 그 부피, 치료 시간, 적정 유기물 보화 등을 과학적으로 산출해야만 정상 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정상 운영 사례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생물학적 설계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탈수 분야를 포함한 최적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허관용이었습니다.